고구려는 동명성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주몽이죠. 유리왕이 바로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면서 국내성 시대가 열렸고요. 2세기 때 가면 고국천왕이 등장을 합니다. 진대법이라는 것도 시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민생 안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3세기 때 빌어서 이제 전쟁이 생깁니다. 동천왕 때 위해 침입으로 완전히 위축되는 것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지금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백제가 등장을 하죠. 백제는 건국을 온조왕이 합니다. 일단 시작부터요. 한성을 장악하고 시작해요. 한강을 장악하고 시작을 하는 백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백제입니다. 3세기 고위왕 때 한강을 장악하고 법을 반포했고요. 관제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6좌평 16관대. 자, 이제 4세기 때부터 정신이 없는데요. 자, 지금 보세요. 백제 고구려를 봤습니다. 근데 서로 뭐 완력 다툼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고구려는 지금 어디? 중국이죠. 위나라. 그렇죠. 그래서 위나라 복수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체제 정비를 합니다. 미천왕 때 체제 정비가 끝나서 서안평을 다시 공격해요. 서안평을 장악을 해버리는 것이 이 4세기 때 미천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낭랑 대방군이 있었는데 한반도에서 쫓아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동까지 진출을 했는데 다음 왕이 고국원왕입니다. 성격이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왕입니다. 이쪽 이제 다음 왕이 누구냐면 백제 근초광이에요. 만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요서, 산둥, 규슈로 진출하는데 고구려와 황해도 다툼에서 근초광이 이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라는 거예요. 왕위도 부자장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역사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서기고 근초광은 박사 고흥을 시켜서 역사서를 써봐라 라고 하면서 서기를 편찬하게 되니 이것도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요. 이 소수리망 때 미친 듯이 체제 정비합니다. 불교, 태학, 율령 이것은 하나의 단어처럼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 왕이 강개토대왕인데 왕이 즉위하자마자 그 해에 바로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강 이북을 확보하게 돼요. 백제 아신왕, 그래서 아신왕이 고구려에 항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일본과 우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우리 도와줘 그러면서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 자, 신라를 공격했을 때 이 왜구를 격퇴하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광개토 대왕릉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개토 대왕은 요동 만주도 정복하지요. 그래서 영락, 연호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5세기로 넘어갑니다. 장수왕 때 남북조와 각기 교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평양성으로 천도하는 겁니다.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해서 평양으로 천도하니까 백제 비유왕은 나제 동맹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죠. 장수왕이요, 한강을 장악했어요. 한강 장악은 뭐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 계로왕, 그러니까 백제하고 전쟁을 해서 한성을 함락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충주에 중원 고구려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고구려의 비석 두 가지, 광개토 대왕 능비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 두 가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계로왕 전사당하고 그러니까 백제 자체는 이제 암울해지는 시대로 가는 거고요. 신라 4세기 때 잠깐 보고 갈게요. 신라는 이제 박혁거세가 이렇게 건국을 하고요. 경주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자, 4세기 내무랑 때 김씨가 왕위를 계승해요. 그리고 이때 왕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요.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왕후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때 왜구를 격퇴했죠?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구의 격퇴 기록이 남아 있고요. 호명 그릇에 뭐 고구려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왕 눌지왕인데 눌지 마립간이에요. 자, 비유왕과 굴비 동맹을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성왕 때 탐라, 제주도를 복속합니다. 동성왕 때 결혼 동맹을 체결하니 이때 결혼 소동이 생깁니다. 이게 뭔 얘기야? 결혼 동맹 소지 마립간과 동성왕이에요. 6세기인데요. 이 6세기는 굉장히 정신없어요. 무령왕이 등장했어요. 22담로를 만들고 왕족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양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중국과의 친분을 쌓았어요.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무령왕릉인데요. 이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6세기 때 신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지중왕 때 비로소 신라 그리고 왕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자, 그리고 우경. 우리가 6세기 때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이 우상국을 복속시킵니다. 우리 영토로 편입시켰고 독도도 같이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삼국사기의 기록에 나오니 독도 문제 나올 때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6세기 때 버풍왕이에요. 병부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군사권을 장악했고요. 17관 등 그리고 공복제 이렇게 만들고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 그래서 불교를 또 공인했고요. 금관가야를 정복한다라는 게 복속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6세기 성황 때 사비로 천도했다. 남부여로 계층했다. 자, 그리고 22부 실무관청이에요.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22담로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22부는 실무관청입니다. 체제 정비가 확실해진 거고 중앙 집권이 더 강화된 거다. 그리고 일본의 불교도 전파한 왕이 성왕입니다. 자, 진흥왕 한번 볼까요? 진흥왕. 자, 화랑도를 공인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지금 어떤 관계죠? 낮의 동맹 관계입니다. 이제 관계가 깨져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수복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왕. 이때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버리죠. 그래서 낮의 동맹이 서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백제성왕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어디 관산성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이때 성왕을 진흥왕이 전사를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강을 장악하게 되는 진흥왕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위로 다시 쳐버리는데 고구려 땅까지 차지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한강 유역을 일단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그 영토가 확장된 신라와 영토를 뺏긴 백제죠. 백제가 엄청 열받아요. 백제는 6세기 성왕이 전사한 그 이후부터 다음 왕은 그냥 눈만 뜨면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선덕여왕 때 일단 봅시다. 분황사 그리고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을 해요. 진덕여왕 때 나당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춘추. 가야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가야에 대해서 시험이 나올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가야는 금관가야가 번성했던 3세기 전기가야가 있고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중심지가 요 대가야로 옮겨가는 후기가야.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멸망인데요. 금관가야, 법흥왕, 대가야는 징왕이에요. 6세기 신라에게 복속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삼국을 통일시켜 봅시다. 수 문제가 30만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강한 나라 고구려가 끝까지 막았어요. 그래서 수나라가 대패합니다. 수 양제 113만 대군으로 침략을 합니다. 살수대첩에서 우리가 막죠. 을지문덕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당나라가 등장을 했는데요.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살수대첩 이후에 쌓습니다. 당태종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시성 전투인데요.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에서 막았다. 나당연합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활약을 해서 나당연합을 결성을 했고요. 자,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황상벌 전투에서 그 패배를 한 백제는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깨지게 됩니다. 의자왕 때 660년으로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부흥운동 한번 볼게요. 복신, 도침, 흑치상지가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일본이 지원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고구려의 연개소문 사후 권력 분쟁이 생기고 그 다음에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도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건모점 고현무가 보장왕의 왕자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운동을 전개하고 이때 신라가 지원해요. 근데 이 당나라 놈들이 이 도덕부를 만들어 놓고 신라를 위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하고 전쟁을 선포하는데 이른바 나당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소성과 요게 기벌포인데 승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완벽한 통일을 이룩한 신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남북국 시대예요. 그래서 통일 직후 신라의 영토는 확장이 됐고요. 인구도 늘어났죠. 이제 무열왕, 그래서 이제 중대 시대가 열렸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 진골 출신의 왕이고 당시는 삼국시대입니다. 그리고 집사부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그 다음 왕이 이제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삼국 통일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문왕의 아버지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왕권 강화인데요. 신문왕은 왕권이 제일 강했던 왕 신문왕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김음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문왕이 왕이 딱 즉위한 그 해에 반란을 도모합니다. 김음돌을 따랐던 많은 신하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 체제 정비입니다. 전국을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대학교 국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덕왕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합니다. 이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은 경덕왕입니다. 왕권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노급을 부활시킨 왕이에요. 그래서 경덕왕에 대해서 노급 부활 이 내용은 시험 잘 나와요.
자, 이제 신라 말로 갑니다. 신라 말은 무조건 왕권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고 부패한 신하들이 권력을 착취했던 시대가 신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 말 되면 반란이 끊이지 않아요. 자, 원성왕 때 독서삼품과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헌덕왕 때 김원창의 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신라 하대, 시기를 묻는 문제로 나옵니다. 내용 필요 없습니다. 자, 흥덕왕 때 장보고가 등장을 해요. 자, 해적을 소탕하고 청해진을 설치합니다. 완도에다가 중국 산둥 지방에다가 적산법화원이라는 것을 건립을 합니다. 자, 흥덕왕 때 얼마나 진골들이 사치가 심했는지 왕이 직접 사치를 금해라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성여왕은 별표 5만 개입니다. 원종과 애노가 나오면 신라 말로 풀어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발해를 한번 볼게요. 자, 고왕은 대조영을 얘기하는데요.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건국합니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고왕 때 고구려 유민이 지배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 유민은 작은 수예요. 그리고 다수의 말갈족을 지배를 했던 이런 시스템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일본에 국서를 보내는데 고려국왕이라고 찍었습니다. 문화의 유사성도 있습니다. 당시에 동시대에 온돌을 썼던 나라는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돌이라는 장치가 있었다는 것은 고구려 후예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기와장도 똑같아요. 불상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굴식돌방 무덤이라는 무덤의 형태도 고구려 전통 무덤이죠. 자, 그 다음에 고왕 다음에 이제 무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서 산둥 지방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문왕 때 체제 정비에 힘씁니다. 그래서 당과의 칭성 관계, 삼성육부라는 제도를 들여왔고요. 주자감이라는 대학교도 만들었고요.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라는 거예요. 발해 10대 왕 선왕 때인데요. 발해 전성기입니다. 대부분 말갈족을 복속시키는데요. 그래서 요동도 진출을 했고요. 연호도 씁니다. 건흥, 오경 15부 62주.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들었으니 발해다라는 얘기죠. 자, 멸망인데 권력투쟁으로 국력이 쇠퇴합니다. 그때 윗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란족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남북국 시대 통치체제 및 사회 변동을 한번 볼게요. 자, 통일신라 집사부 밑에 13부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정부 감찰기구가 있었고 대학교도 있었고 지방에 구주 오소경입니다. 그래서 수도의 지역적 편중을 보완하는 것이고 외사정은 지방관이에요. 그리고 상수리 제도가 있습니다. 특정 기간 수도 금성에 머물게 했던 제도입니다. 인질제도죠. 자, 군사제도가 있습니다. 구사당 10정이고 자, 이제 발해로 넘어갑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했어요. 발해가 갖고 와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지방은 오경 15부 62주로 나눴습니다. 발해 선왕 때. 그렇죠? 그리고 현 촌락이 있는데 이거 체크해야 돼. 촌락의 장은 누구죠? 촌주예요. 이 촌장, 촌주는 대부분 말갈족을 임명을 했습니다. 군사는 10위라는 군사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라 말의 정세를 조금 보고 가자라는 거죠. 신라하대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정부의 지방 통제는 약화되고요. 농민은 몰락합니다. 지방 호족 볼게요. 의미, 성주나 장군을 자칭하고 있어요. 지방의 행정, 군사, 경제권을 행사하고요. 육두품, 그리고 선종 승려와 결탁을 하게 되는 것이 지방 호족이요. 지방 호족의 유형은 뭐가 있느냐?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서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몰락한 중앙 귀족들이 호족으로 발전을 하고요. 군진 세력, 군사 세력, 무역에 종사하면서 재력 그리고 무력을 축적한 세력들, 그리고 지방의 토착민, 토착 촌주 이런 사람들이 지방 호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육두품은요 굉장히 뛰어난 학자적인 관료로 성장을 하는데요. 반신라 세력이 됩니다. 이제 후삼국의 전개 후백제입니다. 자, 완산주, 전주의 도읍을 정했고 충청, 전라 지역을 장악했고요. 군사적인 우위도 있었지만 중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합니다. 특히나 5월, 후당, 거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이게 선택지에 나오게 되면 후백제입니다. 자, 한계는 반신라예요. 호족 포섭에 또 실패하는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궁예로 갈게요. 후고구려, 송악의 도읍을 정했고요.
국호를 마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꿨다가 또 마진에서 태봉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태봉의 밑에 광평성이라는 걸 둬요. 그래서 광평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후고구려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 개 지나친 조세를 수치했고요. 자신이 미륵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제 정치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정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끌어내리고 왕건을 추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고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편으로 들어갈게요. 조세공물역 요거예요. 이제 우리 조선시대 끝날 때까지 이게 따라옵니다. 조세공물역. 그래서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요. 민생안정책. 그래서 농업진흥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합니다. 역시 조선시대까지 농업진흥책을 해요. 농업을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죠. 당시는 다 농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고구려 고국천왕 때 2세기 때 을파수의 건의로 인해서 진대법이 시행되죠. 춘대춘합이죠. 상업, 신라는 5세기 말 경주 중심으로 도시 중심으로 번성을 했던 게 시장이에요. 6세기 초 시장 감독관청이 설치되었다. 동시전은 시장 감독관청이에요. 경제생활을 볼게요. 귀족 한번 경제 기반을 볼게요. 개인 토지, 그리고 노비가 있어요. 노비 재산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한 노급, 시급으로 배를 채웠고요. 주거생활, 기와집, 창고, 마구간, 우물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옷, 보석, 금, 은. 야, 잘 살았다. 뭐 외울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잘 살았다. 끝. 자, 농민을 봅니다. 생활, 자영농, 소장농, 조세공물역의 의무가 부담되었고요. 자, 우경 실시. 6세기 때 신라 지중왕 때 우경을 실시했구나. 요거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신라 시대로 넘어갈게요. 토지제도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으니 누구요? 신문왕. 7세기 신문왕. 왕권이 굉장히 강화. 자, 정전을 지급했으니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했으니 왕권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시험 4번 보면요. 2번 정도는 출제가 되는 것이 이 민정문서입니다. 1930년대 일본에서 발견됩니다. 네, 일본 도다이사 절이에요. 쇼소인. 이걸 우리말로 하면 정창원인데 이 정창원이라는 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5소경 중에 하나 서원경. 지금은 청주예요. 청주의 4개촌에 재산이 담긴 이 장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작성은 지역 촌주가입니다. 매년 변동을 조사해서 3년마다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토지, 인구수, 소, 말의 수, 토산물,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재산의 기록이요. 자, 구분, 사람의 다수에 따라 9등급, 연령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데 자, 국가의 조세, 공물역, 징수를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상업, 당과 무역이 번성해서 당항성을 차지하고요. 이슬람 상인과 무역했는데 울산항을 통해서 했습니다. 해외 산동반도와 양치강 하류에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인 만들어집니다. 사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산업, 농업, 목축, 반농, 반목, 솔빈부의 말. 무역에서 당나라 발해관이에요. 발해관은 당나라가 직접 산둥반도에 설치를 해줍니다. 수출, 모피인삼불상자기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자라는 거예요. 모피인삼불상자기. 사회편으로 들어갈게요. 삼국사회, 고구려입니다. 지배층, 왕족은요, 게르부, 고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씨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부 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이 귀족들이 오부입니다. 특징, 그렇죠? 상무적입니다. 서옥제, 엄격한 법률. 자, 우리가 백제 한번 볼까요? 백제. 자, 지배층은 왕족이 부여씨입니다. 귀족은 팔성이에요. 정사함회의, 말 그대로 귀족회의인데 부여의 호암사 바위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특징, 고구려와 비슷하기 때문에 상무깊음입니다. 반역한 자나 패전한 장수는 죽여버렸고요. 절도한 사람은 귀양과 동시에 2배를 물게 했고요. 횡령한 사람은 3배 물게 했고 종신형을 선고를 했다라는 거죠. 투호, 바둑, 장기 이런 것들을 즐겼고요. 신라 들어갑니다. 자, 신라의 지배층은 성골과 증골이 있죠. 왕족이에요. 자, 육두품은 귀족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족은 우리 보통 증골, 그리고 이제 귀족은 육두품 해도 의미는 별반 틀려지잖아요. 자, 화백회의인데요. 귀족회의예요.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화백회의입니다. 자, 골품제는 혈연에 따른 사회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까지 규제가 되는 것.
육두품은 이제 대족장 출신으로 등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화랑도가 있는데 원시적인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흥왕 때 공인이 되고요.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기능을 가졌던 것이 화랑도예요. 원광법사가 세속 5개를 얘기를 합니다. 고대 문화예요. 역사부터 볼게요. 백제, 서기, 근초고왕 때. 백제, 서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초고왕 때 서기. 신라의 국사 역시 외우셔야 됩니다. 진흥왕 때 거칠부에 의해서 유학 교육기관 고구려는 태학이죠. 백제는 박사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 국학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원성왕 때 독서선품과예요. 자, 도당 유학생입니다. 웬만하면 다 육두품 유학생들이 많겠죠. 최치원, 시무십조, 발해, 주자감입니다. 대학교, 불교. 자, 소수림왕 때 고구려. 그리고 백제는 침류왕이죠. 침류왕. 그리고 신라는 법흥왕입니다. 그래서 2차전의 순교. 자, 통일신라 때 보면 우리가 스님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원효대사, 깨달음의 원리가 뭐냐? 일체유심조다라는 거죠. 논쟁을 화합할 필요가 있다. 화쟁사상. 이것이 일심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십문화쟁론. 불교의 해설서를 썼으니 대승기론소, 금강산매경론이에요. 자, 그리고 원효 스님은 환속을 하게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설법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불교의 대중화죠.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신앙이에요. 아이들에게 설법을 하기 위해서 노랫가락을 만듭니다. 그것이 무예가예요. 소성거사라는 별명이 붙으신 분이 원효대사다라는 거예요. 의상 스님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런 다음에 화엄사상을 정비를 했으니 일즉다 다지길 의상이에요. 화엄, 일승, 법계, 도, 현세, 구복적 신앙, 관음 신앙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석사라는 절을 건립을 하는데 부석사 나오면 의상, 그러니까 통일신라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부석사 딸려있는 얘기가 나오면 고려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자, 기타 왕호천축국전이 있는데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다는 거죠. 선종 불교입니다. 자, 선종은 신라 하대에 유행합니다. 그래서 지방 호조, 참선 수행, 실천적입니다. 동적이죠. 승탑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신라 하대입니다. 자, 도교인데요. 산청숭배 혹은 불로장생, 그리고 신선사상, 무예숭상, 자연친화 이런 내용들이 도교입니다. 자, 강서구분의 사신도인데요. 방위신입니다. 북방위신 현무도예요. 자, 백제 산수무늬 벽돌인 무령왕릉에 지석이 있습니다. 자, 신라 화랑도지요. 정효공주묘, 불로장생 사상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분 문제입니다. 자,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장군총, 굴식돌방 무덤인데 벽화도 있을 수 있고요. 모주림 천장구조고 도굴이 용이한 게 단점이다. 강서구분의 사신도고, 무용총의 무용도 수렵도, 각저총의 씨름도. 자, 백제로 한번 볼게요.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 개통이다라는 것이 정답으로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송파 서총동 구분 꼭 기억하시고요. 웅진성 시대 무령왕릉, 중국 남조 중에서도 양나라와 교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니 중국과 굉장히 친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신라로 갑니다. 신라는 독특한 무덤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돌무지 덧날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적지가 천마총, 호총, 미추왕릉 이렇게 있는데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통일신라 굴식 돌방무덤이에요. 12지 신성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 유적지가 김유신묘예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흥무대왕이라는 이름으로 추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흥무대왕묘라고 하면 김유신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발해가 등장을 했습니다. 굴식돌방무덤, 고구려의 영향입니다. 그렇죠? 고구려. 자, 그래서 정혜공주묘 그리고 정효공주묘가 당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무덤이에요. 자, 이제 조형문화 삼국시대 미륵사가 있었어요. 미륵사는 7세기 백제 무왕 때입니다. 자, 그리고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불국사가 있습니다. 석굴합, 탑을 볼게요. 탑 엄청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백제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고 7세기 백제 무왕 때
서탑만 남아있는데 일부 현존하고 있고요. 목탑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얘기, 오래된. 그리고 사리봉안기가 발견됐는데 복원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백제 무왕 때예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을 계승했는데요. 신라, 자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시험 문제 이 빨간색 다 나오는 거예요.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으로서 선덕여왕 때 건립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신라에서 라고 하니까 분황사 모전 석탑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덕여왕 때입니다. 그리고 전탑이라고 하는데요. 9층으로 추전되는데 지금 현재는 3층만 남아 있습니다. 통일신라 특징이 이중기단위의 3층 탑신입니다. 자,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줄여서 석가탑이라고 하죠. 신라의 전형탑입니다.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이것이 1960년대 발견된 거고, 그리고 금동불상 사리보관함이 2013년, 그러니까 2010년대 발견된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모두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불국사 다보탑이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탑. 그리고 양양의 진전사지 3층 석탑. 이 진전사지 3층 석탑에는 탑신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승탑과 탁비가 있습니다. 승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리보관 탑입니다. 발에는 승탑과 영광탑이 있어요. 자, 불상이죠. 삼국시대 불상, 금독 미륵보살 반가상, 그리고 반가사유상, 고구려 영가 7년명 금독열의 입상, 그리고 백제서산 마의 삼존불, 그리고 통일신라 때 석굴암 본존불, 발의 이불병자상, 기타 백제 칠지도죠. 자, 그리고 금동대학로도 있고요. 발의 성경의 석등.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대 한국사를 전체 마무리를 졌습니다.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고려로 넘어가겠습니다.